네, 이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유엔 헌장에 보장돼 있는 집단 자위권, 전체 이름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이렇게 표현하죠. 유엔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본이라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약소국 침탈을 일삼았던 전쟁 뒤에 일본은 1946년에 평화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바로 전수방위 조항이 있습니다. 일본에 직접 공격을 하지 않는 한 상대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로지 방어 목적으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 아베 내각이 이 전수방위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든지 이 조건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일본 내각이 오후에 임시 가기를 열어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 나오는 겁니까? 네, 오늘 오후에 내각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서너 시간쯤 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마지막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후에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늘 가기에서 결정할 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과 밀접한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일본 역대 정권은 최소한의 방어를 한다는 헌법 구조에 따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자위권 확대는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출범 초기부터 자위권 강화를 위해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란이 되고 있는 문구는 바로 밀접한 나라라는 조건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쿠웨이트도 밀접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또 하나의 모호한 조건은 바로 명백한 위험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쿠웨이트가 이를테면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 그것은 일본 경제에 명백한 위험이고 따라서 밀접한 나라로 간주해서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그때 일본 정부가 알아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조수영 기자. 네. 이런 내용이 그대로 통과되면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집단적 자유권이 인정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실까요? 예, 앞서도 보셨지만 한마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되면 일본이 동맹국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세계 어느 분쟁 지역에도 파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군사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군비 지출은 우리 돈 49조 원 정도로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종합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함정이 세계 3위를 차지하는 등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항공자위대의 무기 가운데에는 미국 주력 전차의 성능을 능가하는 전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조기 경보기의 경우 아시아 최다인 17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은 이 집단 자유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 3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절반이 넘는 54%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29%에 그쳤습니다. 자, 조수영 기자, 일본 국민들도 연일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도쿄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는 온종일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10,000명이 넘게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시위대는 전쟁 반대, 집단 자위권은 필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아베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とにかく今、安倍政権を止めないと、もう取り返しがつかないことになる。
と思ったから、それだけですね。絶対反対。平和憲法をなくそうとしてるんです。 네, 일부 시위대는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요. 아베 총리 얼굴에 히틀러 분장을 한 사진을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헌법학자와 전직 관료 등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범국가 일본이 70년도 지나지 않아서 강한 일본을 표방하며 다시 일어서는 현실. 일본이 집단 자유권 용인을 계기로 다시 아시아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